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보험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셀리 언니예요. 여러분,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죠. 그리고 인건비도 정말 비싸고요. 그래서 간병인 비용 정말 부담스럽게 생각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혹시나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하실 때 간병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까봐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간병인 보험들을 가입을 하시죠. 그래서 간병인 보험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두 가지 종류의 간병인 보험이 있어요. 하나는 간병인 지원 일당, 하나는 간병인 사용 일당, 이렇게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간병인 지원 일당은 보험회사가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메리츠 화재에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쓰고 싶을 때 메리츠 화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간병인 보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면 간병인을 보내드리거든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데 편리한 만큼 갱신형 상품으로 되어 있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신청하고 나면 최소 간병인을 보내주실 때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게 단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는 거예요. 내가 간병인을 사용을 하면 하루 이틀 사용한 날짜에 따라서 내가 가입한 금액만큼을 나에게 지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간병인 사용한 비용을 그걸로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간병인 사용 일당인데요. 요거는 계약자가 직접 간병인 업체에 연락을 해서 간병인을 고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용을 내가 먼저 지불을 한 이후에 영수증을 증빙을 해서 사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험이 내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면 병원비를 내 돈으로 먼저 내고 그 이후에 영수증을 청구해서 실손보험을 청구하잖아요. 이거랑 같은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요 간병인 사용 일당의 장점은 비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서 만기까지 오르지 않는 보험료를 부담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입원하고 있는데 내 부인이 또는 내 딸이 또는 우리 며느리가 또는 아들이 사위가 직접 나를 간호를 할 수 있도록 간병인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죠. 그런데 가족을 간병인으로 사용을 해서 내가 보험금도 받고 일석이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가족 간병인을 사용을 했을 경우 반드시 이것부터 꼭 하셔야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입원하실 때 급하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 가족이 간병인을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족이 이제 간병인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어때요? 보험금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가족 간병인을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이거부터 꼭 하셔야 되는데요. 무엇이냐? 아까 간병인 사용 일당을 가입한 경우 가족 간병인을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여기 보시면 간병인 사용 일당의 내용이 계약자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을 하고 내가 먼저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영수증을 증빙해서 사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계약자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을 하는데 그냥 아무나 간병인을 고용을 하고 내가 돈을 주고 간이 영수증을 받아서 내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반드시 간병인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간병인을 고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병인 업체에 직접 간병인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 업체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서 사후에 보험금을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사용을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시면 가장 먼저 입원하시기 전에 나를 간병하실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입원하기 이전에 간병인을 등록을 하셔야 입원 당일부터 간병인 일당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병하실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간병인을 신청을 하시고 그 등록되어 있는 간병인을 내가 선택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업체에 간병인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영수증을 받으셔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잘 모르시고 가족이 간병인을 해도 된다고 했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입원하시고 우리 배우자가 열심히 간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다 끝나고 좀 한가할 때 보험금 청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어때요?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입원하시기 전에 간병하실 가족을 간병인으로 먼저 등록을 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 업체에 간병인을 신청한다. 그리고 나서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가족을 간병인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간병인 비용을 반드시 업체에 직접 지급을 하시고 영수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험회사에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금 지급할 수 있는 기초 서류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러면 간병인 등록은 어디다 하느냐? 그냥 등록되어 있는 간병인 협회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또는 포털 사이트에 간병인 등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렇게 간병인 업체들이 요렇게 보여요. 그러면 요런 업체 아무 곳이나 간병인으로 등록을 하시고 내가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간병인 누구누구를 보내주세요 라고 꼭 신청을 하신 이후에 간병인 비용은 업체로 직접 입금을 하셔야 간병인 비용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간병인 보험이 판매를 적극적으로 막 판매하기 시작한 지가 물론 한 10년도 넘게 판매를 하긴 했지만 이거를 많은 분들이 가입하신 거는 최근 1,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간병인 업체에 등록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고 보험금을 청구를 하니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간혹 생기셔서 이 내용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내가 아픈데 간병인 등록하는 것도 번거롭고 또 간병인 신청하는 것도 번거롭고 이러신 분들은 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보험금을 받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보험금을 받도록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담당 설계사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병원에 가려고 한다. 입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내가 가입한 간병인 사용 일당에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꼭 안내를 받으시고 병원에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놓치기 쉬운 간병인 사용 일당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